안녕 친구들.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지필 수학 풀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재생 속도는 1.2배속으로 맞춰 주시고요. 오답률 높은 까다로운 문제 골라서 좀 풀어볼 건데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많아서 이거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타이핑 작업을 좀 했어요. 이 타이핑이 안 돼 있어서.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여야 되는데 4번이면 그죠?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 느닷없이 뭐래요? 알파의 100일승 더하기 베타의 100일승을 구해달라 라고 했네요. 자, 차수가 너무 괴랄한 거 아니니 이거? 그죠? 너무 높죠? 근데 이것도 깔끔하지도 않아. 우리가 아는 식이 아니야. 그치? 자, 요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알파랑 베타는 둘 다 근이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상황은 똑같아요. 알파를 넣던 베타를 넣던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알파를 한번 잘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으니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차수 낮추기 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알파 제곱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넘기고 2로 나누면 알파 빼기 2분의 1 맞죠? 자, 요렇게 그런데 알파 세제곱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러면 여기다 알파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또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다시 요걸 대입해줘.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니까 여기 뭐가 돼요? 2분의 1 알파 빼기 2분의 1이 되죠. 자, 여기다 또 알파를 곱해볼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인데 역시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차수를 계속 1차식으로 낮춰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서 알파가 삭제가 드디어 되면서 자,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는 차수 자꾸 낮춰가면서 거듭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거듭제곱을 해봤을 때 드디어 이게 뭔가 알파가 아닌 숫자로 나오는 이 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5번 미만으로 다 결과가 나오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의 100일승인데 알파의 100승에다가 알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것은 알파의 4승의 전체 25제곱에다가 알파인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여기 25승이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살아남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이건 2의 50승분의 1이 되네요. 이거야, 이거. 자, 베타라고 다를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 101승, 알파의 101승 더하기 베타의 101승은 결국 요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치? 베타도 똑같은 방법이야. 그래서 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서 드디어 나오네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면 2분의 2 해서 1이죠. 그러면 1이래. 마이너스 2의 50승분의 1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1이라고. 그래서 이게 답이다.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건데 차수 낮추기 전략이 가미되어야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여기서 당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자, 6번은 의미를 잘 파악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좌표 평면의 직선 L의 x절편 A와 y절편 B에 대하여 이랬어요. 자, 그러면 떠오르는 식이 있나요, 혹시?
뭐 너희들이 직선의 방정식 그냥 써도 되지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x절편이 있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어딘가 있겠죠. 그죠? y절편이 있는데 얘가 어떻대? 원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였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루트 2짜리 원의 중심이 원점인 이런 원을 그어보세요. 원이라고요. 어째서 이게 육각형이니? 자,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선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니? 그러면은 여기가 B일 거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상. 그러면은 여기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루트 2 수직일 거고 여기 루트 2고. 자, 요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요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풀이를 어떻게 할 거야?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서 루트 2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양수 b의 범위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x절편은 1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10 이상이면 뭐 10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가장 뭐라고 그래야 돼? B가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10에서 가야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A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아주 멀죠 지금? 그럴수록 아주 미세하지만 그죠? 아주 미세하지만 더 낮아졌죠. 그치? 그러면은 이 빨간 점이라는 게 이 A라는 점이 아주 멀리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의 X축에 평행할 정도의 기울기가 되면서 저기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 반지름보다 살짝 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A가 아주 멀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아주 0에 가까운 음수가 되는 거죠. 0에 가까운 음수. 그러면은 자, 확대입니다. 뭐 이런 데서 접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쭉 절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지금 y절편을 보시면 y절편은 여기가 루트 2 자리면은 색깔 안 보인다. 여기가 루트 2 자리면 그거 살짝 위에 있잖아 지금 요 놈이. 그치? 그러니까 루트 2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이 b라는 y절편이. 그러니까 답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상 여기서 답을 내고 가시는 거예요. 7분의 10이 왜 나오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7분의 10은 여기 10 지날 때 제일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x절편 10이니까 여기다 10 해놓고 한번 풀이를 진행해보죠. 자, 10b를 곱해보고 싶지 않나요? 10b를 곱해보면 bx and 플러스 10y and 빼기 10b는 0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뭐다? 루트 2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b제곱 더하기 100 will be 100 b 100 네, sorry. 자, 0 대입하면은 여기 이제 10b만 남아요. b가 양수일 테니까 절대값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다 루트 2를 조져줍니다. 그 다음 저쪽에다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2b 제곱 플러스 200 여기가 100b 제곱
그러면 98b제곱은 200. 뭐 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풀리죠. 자, 98하고 200, 2로 약분하면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b제곱이죠. 그래서 7분의 10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쌤이 얘기했듯 아까 이 녹색 선이요. 아주 멀리에 a가 있다면 그때 이 y 절편이라는 게 가장 작아질 텐데 그게 루트 2 바로 위에 있다 이거지. 그죠? 약간 극한 문제 스타일이죠. 극한 문제. a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죠? a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기울기는 거의 0에 가까울 텐데 그러면 이게 b보다 살짝 위에 있지 않겠냐? 루트 2보다 살짝 크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8번 볼 건데요. 8번은 오류 문제라고 떴어요. 오류 문제. 그럼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류 문제의 끝판왕은 경희대예요. 경희대. 경희대는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1년에 한 문제씩은 꼭 오류 문제가 납니다. 2문제가 난 적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얘들아. 만약에 풀다가 막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노답인 문제라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서 고집 부려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면 뭐야? 노답인 문제를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사실 되게 큰 문제예요. 특례 시험이 아니면 시험을 다시 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번에서 내가 막혔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거 10번 나중에 풀래 하고 11번으로 넘어갔겠죠? 한 1분 읽다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풀겠다고 10분, 20분, 30분 썼어. 풀리겠냐? 안 풀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30분 날린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시험을 당연히 망칠 수밖에 없죠.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공정한 상황은 아닌 거지.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원래는 되게 예민한 문제야. 특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린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한 문제에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대지 말라는 거야. 특히 처음 볼 때. 일단 모르겠거나 또는 안 풀리거나 이러면 메모해놓고 좀 넘어가야 돼. 그걸 첫 번째 풀 때는 한 문제당 5분을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절대로. 5분 넘을 것 같은 거는 미리 체크해놓고 다음에 두 번째 풀 때 풀어야 되는 거야. Understand? 안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8번이 왜 오류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사위를 던질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게 A, 두 번째 나온 게 B, 세 번째 나온 게 C라고 합니다.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총분 조건, 총을 쐈어? 무언가 조건이 총을 쐈어? 누구한테? R한테. 그럼 R이 뭔가 볼까? R은 이렇게 돼 있네요. R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하나가 1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세 번 중에 적어도 한 번 1 나왔다. 1 나옴 이란 뜻이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적어도 한 번은 1이 나와야 저게 0이 될 거 아니냐. 그치? 자, 요거에 참이게 해주는 그런 애들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P 문장부터 보면요. P는 ABC가 15의 배수다 이랬어. ABC가 15의 배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사위라는 한정적인 그런 상황이잖아.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지? 5 반드시 들어감. 그리고 또는 3과 또는 6이 한 번은 들어가줘야 돼. 적어도 한 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Q라는 문장은 어때요? Q라는 문장은 자, 얘네 둘이 같거나 얘네 둘이 같거나 얘네 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두 놈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 적어도 두 놈이 같아야 돼. 근데 1번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P and Q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PO와
Q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P and not Q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PO와 not Q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한 번 1이 나온다라는 걸 만들어야 돼. 적어도 한 번 1이 나온다. 잘 모르겠으면 이거부터 해보죠.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두 놈이 같대요. 적어도 두 놈이 같대. 근데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단 5가 이렇게 서로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3이나 또는 6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치?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3이 이렇게 두 번 들어간다면 여기가 5여야만 하는 거지. 그치? 자, 이 Q만 해도 어때요? Q만 해도 1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지 않니? 1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뭐 6 해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3은 들어갔는데 5가 안 들어갔으니까 5가 반드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1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N은 안 되는 거예요. Q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A랑 N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번 해보죠. 3번. not Q다라고 하면 적어도 두 놈이 같지 않다. 자, 이게 이제 0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 Q가 이게.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야. 다 다르다. 다 다르면 1, 3, 5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P도 성립해야 돼 지금. 15의 배수라 그랬어. 근데 15의 배수잖아. 이 문제는 여기서 오류가 난 거예요. 그냥 A, B, C가 만약에 15라고 했으면 15의 배수가 아니라 15라고 했으면 이거는 틀린 문제 아니에요. 답은 3번이겠죠. 1, 3, 5밖에 안 되잖아. 또는 1, 5, 6 이렇게 돼야 되잖아. 1, 5, 6 다 달라야 되고 근데 반드시 5는 들어가야 되고 그죠? 3하고 6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얘는 안 되네. 그지? 15의 배수가 아니라 15라면 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1이 들어가잖아, 지금.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15의 배수라고 잘못 쓰신 거야, 사실상. 15의 배수라고. 15의 배수면 3하고 5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2도 들어가도 되고 4도 들어가도 되고 뭐 5도 들어가도 되고 그러지 뭐. 그쵸? 5는 안 되지. 2, 4, 6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지. 1도 물론 되고. 근데 언제나 돼야지 참인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것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1이 안 들어가잖아. 이것도 된단 말이야. 1이 안 들어가잖아. 이것도 된단 말이야. 1이 안 들어가잖아. 자, 그래서 이제 오류 문제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네.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전원 점수 준다 한들 아니면 전원 빵점을 준다 한들 여기서 누가 더 시간을 많이 썼냐의 문제인 거야. 결국은 시간 많이 쓴 사람이 피해자야. 나 이거 너무 잘해.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너무 잘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너희들 입장에서 오류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시험 공간에서 쫄잖아. 이거 내가 뭐 빠뜨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 내가 빠뜨린 것 같은데 하고 다시 한번 볼까? 이러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집합 1, 2, 3, 4, 5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 F 합성 F가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면 F도 1대1 대응이어야 할 겁니다. F도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이렇게 쓴 사람이 어딨어? 1대1 대응이어야 돼. 서로 다 다른 걸 골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나 조건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다음과 같은 집합이 있다. 원소가 X야. 그 원소를 설명하는데 F를 타고 또 타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옴.
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이러한 원소는 1하고 2밖에 없다야. 3, 4, 5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1, 2, 3, 4, 5 1, 2, 3, 4, 5 하나 더 써볼까? 1, 2, 3, 4, 5 그러니까 너희들 이게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가겠죠. 자, 2번 타고 갔는데 자기 자신으로 갔지, 그지?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쌤은 요렇게 풀 때, 문제 풀 때 이렇게 점 찍어서 풀거든요. 왜? 그래야지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거야, 부담 없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경우냐면 서로 이렇게 크로스하게 해주잖아. 그러면은 보세요. 1로 출발해서 뿅뿅 해서 1로 도착하지. 2로 출발해서, 그죠? 2로 출발해서 뿅뿅 해서 다시 1로 오지. 그쵸? 그러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잖아, 2번 만에. 자, 요 2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 나머지 이 세 놈은 이런 식으로 자기 서로 크로스를 한다든지 어떤 둘이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제 방법은 뭐야?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돼. 이 방법 또는 이걸 쓱쓱 싹이라고 하고 이걸 싹싹 쓱이라고 하는데 이 2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요 케이스에 대해서 쓱쓱 싹 싹싹 쓱 이 2가지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 이 서로 크로스 난 거에 대해서 역시 쓱쓱 싹 싹싹 쓱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니까 4가지가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너희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기억을 좀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요 표현이요. 요 표현. 자, 그러면은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3번 타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뭐냐? 일단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면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쵸? 그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 놈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새 놈이 필요해. 쓱쓱 싹, 쓱쓱 싹, 쓱쓱 싹. 해보세요. 갑니다. 첫 번째, 요 놈이 출발해서 요렇게 다시 되돌아오죠. 그죠? 두 번째 놈이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죠. 세 번째 놈이 출발합니다. 했다고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죠. 자, 이렇게 쓱쓱 싹싹싹 쓰기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그러한 X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과 이 방법. 이 방법은 2가지가 있죠. 2가지. 쓱쓱 싹싹싹 쓱.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봅니다. 14번 넘버 14. 자, 요거는 뭐 그냥 평이한 문제인데 요즘 너무 또 이쪽을 잘 안 풀어준 것 같아서 한번 풀어드립니다. 사인 법칙과 뭐 코사인 법칙 정도 한 번씩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A, B, C 아무렇게나 그려주세요. 일단 A, B, C. 자, 사인 법칙은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A와 C의 라는 길이, A라는 건 여기에 있죠. C라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얘네 둘의 비율이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1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사인 법칙에서 이런 공식도 본 적 있죠. 요거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이 변의 비율들이 이것들과 같다는 거잖아. 비율이 사인값. 그러니까 이 각도의 사인값이 요 변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렇잖아. 여기가 많이 벌어지면 A가 길어질 거고, 그지? A가 좁아지면 짧아질 거고, 그렇잖아. 그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 사인값의 비율이 곧 대변의 비율이다. 자, 그러면은 비율이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2k 정도 써주실 수 있겠고, 여기다가 k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AB가 1이래요. 아, 여기 1이래. K가 1이네. 그럼 여기는 루트 2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BC 제곱 어디 있어요? BC의 제곱은 이거잖아요. 2는 AC. 이게 X. 아, 이거 2야. 이게 2래. 끝났지 뭐. 넓이 구하라는데요. 넓이 구하래. 그러면은 쌤 같으면 여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것 같습니다. 자, 요놈의 제곱은 그 다음에 1제곱, 그 다음에 저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2에다가 코사인 A. 그러면 뭐가 나와요? 넘기면 4 코사인 A가 넘기면 3, 5 빼기 2. 그래서 코사인 A가 4분의 3이 나오는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사실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니까 여기 각도 사인 값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사제곱 코제곱은 1이다를 이용해서 여기가 루트 7일까? 이거 제곱해보면 16분의 9 여기 16분의 7 해야지 더하면 1이잖아. 그지? 자, 이런 게 좀 계산이 익숙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사인 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 2분의 1 양변 끼인 변이라고 해야 되나? 아, 끼인 각의 두 변. 자, 그 4분의 루트 7이었나요? 이렇게 지워지고 지워지면 4분의 루트 7 이렇게 푸는 문제. 15번으로 갑니다. 15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5번 아니나 다를까 30점짜리 문제네요. 30점짜리 문제. 30점. 네. 배점을 살펴보시면요. 배점을 살펴보시면 30점짜리 문제가 총 4문제예요. 30점짜리 문제가 4문제. 25문제 중에. 그러니까 탑4에 들어가는 문제인 거죠. 난이도로. 아마도. 그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일단 1부는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자, 원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 그 다음에 위의 점이야. 위의 점 p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점이 있고 원점 안 쓸게요. 그 다음에 a가 지금 마이, 0이고 그 다음에 b가 3, 0이야. 괜찮아요? 자, 좀 대충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일자리죠. 지금 이렇게. 네. 그림 잠깐 조정 좀. 자, 뭐 이상하게 된 것 같아. 2, 3. 여기랑요. 3, 0 여기 B예요. 얘가. 그 다음에 마일, 마이. 여기가 A입니다. 이 위에 있는 점이 있대. 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이쯤으로 할까봐. 이쯤으로. 어딜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 자, 여기 O. 이렇게 다 연결해 봤습니다. 여기가 P예요, 지금. 자, POB가 어디입니까? POB면 여기에요. 여기가 세타입니다, 지금. 이때 AP가 요 길이인데, 요 길이와 BP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러니까 P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P 곱하기 BP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어렵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 길이가 BP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길이는 AP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길이들을 알아요, 사실은.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반지름이 1이라 그랬죠. 1이고, 그죠?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각 알고, 그럼 사실상 여기도 아는 거 아니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쵸?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2방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오른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부터 할까요? 아니야, 오른쪽 삼각형부터 하자, 여기. 자, 가볼게요. BP의 제곱은
BP의 제곱은 주인공. 그 다음에 1제곱, 3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3 곱하고 코사인 세타. 요겁니다. AP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AP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파마세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뭡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얘가 마이너스, 자 갑니다. 어딜 가요? 5 마이너스 4. 자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 거야. 얘는요 써보면 10 마이너스 6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자 얘들아, AP 곱하기 BP의 이것이 최소면 사실상 요 놈도 최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가 제일 작아야 요 놈도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반대로 요 놈이 제일 작다면 어차피 얘는 길이니까 양수 조건 범위 안에서 역시 애가 제일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돼. 애랑 애를. 그러면 10마 6코. 자, 치환할게요. 코사인을 C로. 여긴 4코. 됐죠? 자, 이거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24코 제곱. 마 30코 풀 40코. 그러면은 풀 10코. 뭐 마이너스 뭐든 상관없어 사실은. 50. 자, 이 값이 최소면 이 안에 있는 것도 최소여야 돼. 최소가 된다니까. 그치? 그러면은 끝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언제? C가 마이너스 2 A분의 B 대칭축에서 2차식이니까. 그러면 이게 리즈너블한 값이냐 하면 48분의 10이잖아요. 역겹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코사인은 1보다 작아야 되는 값이니까 이거 리즈너블한 값이 맞아요. 약분하면 24분의 5. 이런 게 답이 있겠죠. 어때요? 좀 까다롭나요? 요게 최대면은 요게 최대여야 된다. 코사인 법칙을 두 방 쓰고 간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2차식의 최대 최소, 뭐 이거 뭐 껌이죠. 이 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약간 역겨울 수 있지만 어쨌든 코사인, 그래서 그때 코사인이 뭔데? 대칭축에서. 근데 그게 리즈너블한 값이야. 0에서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야. 이렇게. 괜찮죠? 자, 카페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 시험지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이 시험지 우리 학원에서 타이핑한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 가시고, 그 다음에 저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쌤이 외롭네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뭐 그것까지 바라진 않을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들 쭉 올릴 테니까 역시 공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서 이제 수투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